20살? 곧 군대 가겠네? 아니, 곧 끌려가야지. 오케이. 자, 단어 좀 많죠? 네. 뭐라고? 그런 거는 좀 속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엽잖아요. 저걸 이제 바꿔서 말하면 개 같다. 그런 거죠. 리트리버가 개잖아. 그지? 개 같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자, 일단은 먼저 오늘 스탬프 퀴즈 본 거는 어때? 표정들은 안 좋네. 근데 저번에 수업 다 했던 얘기잖아요. 수업했던 거 이외에 나온 건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사실. 지연 안 배운 건 없잖아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안 좋은데. 뭐야? 이거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 포유류들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상한 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모르세요? 이거 붙이는 거. 아, 그거를 굳이 지금. 받아쓰기 말씀. 자, 해볼까요? 단어는 좀 많은데, 조기수한테 좀 부탁을 해볼게요. 시험지를 새로 만들어야 돼서. 근데, 자, 이렇게 물어보자. 예린아, 다 외웠어? 어때? 다 했어? 거봐, 됐죠? 자. 야, 니 왜 예린이 대척점에 수호를 세우고 그래? 맞아. 그니까, 그지? 수호 다 외웠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수호야? 다 할 수 있잖아.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긴 하겠죠? 그치, 당연하지. 그냥 안 된다고 못하네. 그러면,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이게 약간 길쭉길쭉하게 나온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수거처럼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은 싹 다 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개수가 꽤나 많이 줄지 않을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수건을 처음부터 빼고 넣는 거죠. 아, 이게 뭐냐면, 내가 단어장을 보면서, 원본을 보면서, 아, 그지 같다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뜻이라기보다는 그 지문에 사용된 그 뜻을 그대로 갖다 쓴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사용된 거라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는데, 뭐 틀리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넘어가지 마. 자, 해볼까요? 다섯 번째 날, 봐야겠죠? 여기. 지난번에 앞부분 조금 했죠? 앞부분 조금 다뤘었고, 요건 좀 풀어보셔라 했는데, 우리 테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 숙제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테리,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 찔린 거지. 혹시 아닐까? 아, 오케이. 복습 정도만 해보시면 된다 그랬었죠? 오케이? 자, 봅시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짧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진도 나갈게요. 접속사 부분은 이미 우리가 했죠? 그죠?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시험도 봤잖아요. 거의 시험에서 나왔었고, 하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진 않을게요. 조요, 고마워. 장난해, 지금? 자, 봅시다. 오늘, 개념으로는 딱 한 가지만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할 거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결국에 시제라는 것과 시제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결국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무드라고 부를 만한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 가지냐? 사실에 대한 전달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래라 저래라 라는 명령도 있었고 그래서 명령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딱 세 가지를 다뤘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실을 다룬다. 얘를 직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정법 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것을 당연히 명령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법. 요것만 기억하면 되더라. 왜냐면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의 종류에서 명령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죠.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정법. 테리야, 중학교 때 가정법 배웠죠? 중3 때. 얼마나 됐다고. 가정법 배운 적 있잖아, 그지? 가정법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야? 가정법,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그리고 섞인 거. 섞인 거. 오케이. 잘 배웠네. 근데 사실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원래 가정법은 네 가지예요. 어떻게 네 가지냐? 첫 번째,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고, 가정법, 미래가 있고요. 가정법, 현재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사실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가정법 현재 문장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현재 예문은 이렇게 써요.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이렇게 써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소풍 갈 겁니다. 잠깐. 근데 이 문장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가정법 현재라고 해서 내가 썼는데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많이 봤다? 이거는 조건 부사절이라서 미래 대신 현재를 쓴 그 문장의 예문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조건절 자체가 가정법 현재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굳이 가정법이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법 현재는 따로 다루지 않아요. 그냥 조건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귀찮아? 없다고 치세요. 없다고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오늘 배우는 가정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가정법은 반드시 공식을 외우세요. 가정법은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발견도 안 될 뿐더러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 공식을 외우시라. 두 번째로는 이게 사건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셔야 된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가정법은 매우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럼 공식부터 외워봅시다. 공식. 수호야, 가정법 과거 공식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써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if. 맞아요. 근데 if는 품사가 뭐예요? if요? 네, if요. 가정법이요. 품사가 가정법이에요? 아니요. 품사. 이게 왜 고민이 돼야 되지? 그거. 그거죠. 저건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거. 설마 전치사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네? 설마 전치사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다행이야. 죽을 뻔했어. 그거 말고. 연결. 그러니까 뭐. 접속사. 그렇죠. 그쵸. 네. 봐봐. 힘들다. 그럼 봐봐, 수야. 네네.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 공식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 가정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if잖아요. 근데 if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나오면 되죠.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 되죠. 잠깐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 표현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시제 표현. 그러면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는 시제죠. 시제를 누가 나타내? 동사가 나타내죠. 그러면 if, 주어,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과거 동사 쓰면 되죠. 이따가 과거 동사를 쓰세요. 오케이? 가정법 과거인 거죠. 됐니?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접속사, 주어, 동사 해서 종속절 끝났죠. 조건절이 끝났으니까 뭐 시작해야 돼? 주절 나오면 되는 거잖아. 주절은 뭘로 시작해요? 당연히 주어로 시작하죠. 주어 쓰시면 되죠. 가정법의 또 하나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거 쓰면 되죠. would, should, could, might 쓰고요. 잠깐 여기서 과거형 동사를 썼잖아. 여기 과거형 동사를 썼으니까 여기다도 뭘 쓰고 싶어요? 과거형 동사를 쓰고 싶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조동사가 시제를 뺏어갔으니까. 그럼 뭘 쓰면 돼? 동사의 원형 쓰면 되죠. 이게 공식의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 외우는 것처럼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만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은 어떻게 써요? 가정법이니까 뭐 써야 돼? 일단 if. if 접속사니까 뒤에 뭐 써야 돼요? 주어. 근데 과거 완료잖아.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헤드 pp죠. 그래서 여기다가 헤드 pp를 써주시고. 그럼 종속절 끝났네요. 그럼 주절 시작해야 되죠. 다시 주어 쓰세요. 그런 다음에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쓰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헤드 pp 썼잖아. 여기가 헤드 pp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드 pp를 쓰려다가 그 헤드가 가지고 있는 시제를 조동사가 가져갔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남아? 동사의 원형이 남겠네요. 그럼 have pp 쓰면 되죠.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그동안 가정법 공식을 제대로 안 외웠던 친구들, 혹시 이거 잘 안 외웠던 친구들은 그냥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가정법 과거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이렇게 하면 대단히 쉽게 외울 수 있죠. 오케이? 이 정도면 돼요. 그런데 잠깐만, 얘가 사건의 시점을 알아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 가정법 과거는 언제 발생한 사건이에요? 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재사실. 현재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실이라고만 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동일 시점이라는 말을 꼭 써놓으세요. 동일 시점. 왜 동일 시점이라는 말을 썼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 사실이 아니라 이전 사건이니까 과거 사실.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리고 얘는 이전 사건. 이전 시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요거 외웠으면 가정법은 끝이에요. 정말로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거의 할 말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가정법 미래는 뭡니까? 사실 가정법 미래는 그렇게 막 공식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일단 공식 알려주긴 할게. 가정법 미래니까 일단 가정법이니까 if라는 단어를 먼저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주어를 써주시고요. 얘는 특이하게 조건절에 뭘 쓰냐면 should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were to 라는 형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쓰시죠. 이렇게. were to나 should라는 형태를 써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 will, shall 이 정도 쓰시고요. would, should를 써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시면 돼요. 헷갈리시죠? 다. 그치? 그냥 조동사 쓰시면 돼요. 그냥 조동사를 써요. will도 되고요. shall도 되고요. would도 되고요. should도 돼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조동사. 내가 이렇게 왜 대충 설명하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가정법 미래를 언제 쓰냐 이런 겁니다. 가정법 미래는 were to 보통 언제 쓰냐? 만약에 말이야 지구가 멈추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요. 만약에 지구가 멈춘다면 should는 만약에 일본이 침몰한다면 이런 정도 얘기인 거예요. 뭔 소리냐?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구가 멸망한다면 말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것이 가정법 미래라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만약에 말이야, 지구가 멈추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장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로만 설명할게요. 기억할 필요 많이 없습니다. should는 강한 의심이 들 때, were는 현실 가능성이 아예 없을 때, 이럴 때 쓰는 가정법이 가정법 1이라고요. 너희가 볼 일도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 됐죠? 요 두 가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공식 문제. 공식. 중학교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겠지만 앞에서 if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아니면 have pp를 쓸 거니 이런 식의 문제예요. 공식이 섞여 있을 때 이거 제대로 쓴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had pp를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쓸 거야? 아니면 have pp 쓸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다면 별로 그렇게 고민하거나 어려울 것은 없어요. 됐죠? 단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한 가지 어떤 거? were 하나만 써줍시다.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를 쓰게 된다면 were 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 거죠. 상관없이 무조건 were만 쓴다 이런 거.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정법을 아마 중3 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중3 때 너희가 들었던 가정법에서 예외 없이 다 이 예문을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새라면 이놈의 새는 맨날 나와요. 내가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죠. 됐죠? 민정아, 이렇게 말하는 남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 애를 만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이야? 만약 내가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이거 무슨 뜻이야? 난 새가 아니야. 너에게 날아가지 않아. 이 뜻이죠. 그런데? 오케이? 근데 사기꾼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공식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렇게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가 뭘 배울 거냐면 자, 직설법으로 바꿔봐. 이렇게 문장을 던질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공식에 맞게 쓰여져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도 있겠네요. 만약에 if I had enough money,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bought the car. 이렇게요. 내가 그 전에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그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맞춰서 쓰고 있는가 그 정도 질문 던질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말이야 시험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까요? 여기 막 공식만 이렇게 어떻게든 나오게 될 거냐면 결론적으로 요 부분 여기랑 합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너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문법적으로는 예를 쓰건 제를 쓰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조동사 뒤에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 라고 하면 동일 시점 바로 옆에 있죠? 현재사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준동사 배울 때 이거 배웠었는데 영어에서 have pp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 옛날 일이다. 무조건 이전 사건이다. 그래서 이전 사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만 더 쓰면 이런 예문이 있겠죠. 어떤 거냐면 if I had met her before I could recognize her now. 이렇게. 지우야, 저 문장, 지금 방금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을 보니까,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그렇죠. 왜 틀린 문장이죠? 그죠. 앞에는 if 다음에
had met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습을 썼는데 뒤쪽을 보니까 could recognize 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의 모습을 썼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 이렇게 썼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네? 뭐라고요? 원래는 봐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이렇게 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호응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제대로 맞는가,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제대로 맞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힌트가 있죠. 어디? 여기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 지금 섞어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테리가 이야기했었던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혼합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합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 섞어 쓰는 거예요. 뭐야, 아까는 공식이 섞이면 안 된다면 지금 막 섞어야지 맞대.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혼합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혼합 과정,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적 이야기 한다고요?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근데 밑에 거 가정법 과거는 언제적 이야기 합니까?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문에서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문에서는 내가 그 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쓴 거잖아. 그러면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봤다면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합가정이란 이름으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차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썼는데 이 문장 살짝만 바꿔볼게. 여기를 좀 바꿔서 could have bought 말고 여기다가 그냥 buy를 써볼게요. 내가 그 전에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 차를 지금 살 수 있는데 그럼 여기 1층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차 한 대 주세요. 내가 한 10년 전에 돈이 많았었거든? 지금 차를 주세요. 그럼 차를 줍니까? 경찰이 오지?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건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 비문,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지만 내용상 관련이 되면 얘는 혼합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혼합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섞어 쓰는 거다. 섞어 쓰는 거다. 됐죠?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지죠.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정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공식에 맞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가정법 과거 공식을 제대로 맞게 썼는가?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제대로 맞게 썼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공식에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틀렸어가 아니라 혹시 이렇게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닌가라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거 확인만 한 번 더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혼합 과정은 거의 10문제 중에 8문제, 9문제는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 야, 이거 옛날이다. 이건 지금이야. 옛날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 라고 힌트를 거의 줘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다시 가정법 문장을 만났을 때 일단 공식에 맞는가? 공식에 맞게 썼으면 그냥 잘 쓴 거야. 땡. 오케이? 근데 봤더니 공식이 안 맞아.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단서들이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혼합 가정의 형태를 쓴 것은 아닐까. 그거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요거 좀 지울게요. 좀 지울게.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야. 지우야, 중학교 때 가정법을 배우면서 if를 사용하는 가정법만 배웠니? 아닐걸? 또 어떤 가정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 가정법의 종류가, 자 보세요. 두 번째로 가정법의 종류인데,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if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뭐뭐라면 참 좋겠네. I wish 라는 가정법이 있었고요. 지금 또 뭐 있었죠? 그게 안 됐어요? 또 있어요? 뭐 있죠?
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without 가정법이 있죠. 정답이에요. 하나는 뭐 있을까요, 또? I hope요? 그건 아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마치 뭐뭐처럼. as if. 아, 여기 조금 더 가면 욕 나오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정법이 요 네 가지가 아니고 좀 더 있어요. 사실은 다섯 번째도 있는데 기타. 뭐 기타 좀 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법을 대체해준 여러 가지만 표현들,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근데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봐봐. 아마 너희가 중학교 때 IUC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을 그러니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시 교과서나 커리큘럼상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줄게. 요거 두 개는 묶어서 배워도 돼. 별로 안 어려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IUC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은 자 이렇게 공부하세요. 시간이 흘러가잖아. 시간이 흘러가. 점을 두 개 찍을게. 점 두 개가 뭘까? 우리가 지금 가정법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과거가 되는 것이고 얘는 현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3번, 그리고 2번, 4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세요. 자, 요 설명을 먼저 해볼게. 잘 들어봐. 1번은 뭐예요? 1번은 현재에 서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3번은 과거에 서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1번과 3번은 동일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란 얘기예요? 얘란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2번과 4번은 뭐냐? 현재에 서서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4번은 과거에 서서 그보다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얘도 이전 사건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1번, 3번은 동일 시점이고요. 2번, 4번은 이전 시점인 거예요. 됐죠? 와보세요. 1번 예문 I wish. 아, 내가 그랬으면 참 좋겠네. I wish. 내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I were rich. 나 부자라면 참 좋겠다. 이거죠. 나 부자라면 참 좋겠다. 바라는 게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라고 있는 거죠. 언제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 노란색으로 쓰면 별로 헷갈릴까봐 하얀색으로 쓸게요. 얘에 대한 진실이 뭐예요? 나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진실은 뭐예요? 나 그지야. 이거죠. 그지라서 내가 안타까워. 유감스러워. I'm sorry. 이렇게 되는 거죠. I'm sorry that. 유감스럽습니다. 난 부자 아니야. 나 부자 아니야. I am not rich.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을까요? 2번 써볼게. 2번 문장은 I wish. 지금 원하는 거죠. 바라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부자였어야 됐는데 그때 좀 돈이 있었어야 했는데 비트코인 한 10개만 살걸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I wish, 자, 지금 생각하는데 이전에 그랬기를 바라는 거죠. 예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wish I had been ri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얘에 대한 진실은 이렇게 되죠. I am sorry. 내가 지금 참 유감스럽죠. 지금 유감스러운데 내가 언제 부자가 아니었던 거야? 과거에. 그러면 현재를 기점으로 이전이니까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문장 어떻게 써야 돼? I'm sorry, I was not ri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써볼게. 세 번째 문장은 뭡니까? 바라는 시점 자체가 과거로 옮겨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I wish it. 이렇게 쓰면 되죠. I wish it.
한 다음에 I were rich.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에 대한 진실이 뭐냐? 얘에 대한 진실은 I was sorry. 한 다음에 I was not rich. 이렇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여기서 똑같이 I were rich. 여기도 I were rich. 똑같죠? 똑같이 가정법 과거를 썼어. 똑같이 가정법 과거인데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보니까 하나는 I am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I was라고 나오죠. 왜요?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오케이? 어디에 서서 보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현재에 서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말 그대로 현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에 서서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과거가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예문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I wish it. I wish it 한 다음에 I wish it. 내가 과거에 생각했었어. 그 전에 부유했었기를. 어떻게 써야 돼? I wish it. I had been rich. 이렇게. 됐니? 그럼 얘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이 녀석에 대한 진실은 I was sorry죠. 그죠? I was sorry. 민혁아, 요거 뒤에 뭘 써야 돼요? 내가 언제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다도 이전 과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I hadn't been rich. 이렇게 쓰면 되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사실 되게 문장 8개씩은 막 써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니요. 실제로 너희들한테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라 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이 그림은 좀 기억합시다.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내가 예상컨대 아마도 너희가 중학교 때 가정법 과거니 현재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라고 배웠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만 추가해 달라고요.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가 무조건 현재 사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 과거가 무조건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과거 완료, 과거보다 이전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과거 사실이다, 현재 사실이다라고 공부하시는 것보다 한 가지를 추가해서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요 I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너희한테 꼭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건 요거를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동일 시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전 시점.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까지 적용된다? 여기까지 적용된다는 거죠. 문제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것이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쓸 것이냐까지 확장돼서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그럼 as if 가정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 예문만 들어볼게요. He talks. 그 사람이 자꾸 말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He had loved me. 이건 무슨 말일까요? He talks. 그가 지금 말해요. He had loved me.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그렇지. 예전에. 과거에 나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합니다. 이런 거죠. 오케이? 지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가 지금 말하는데 사랑했었던 것처럼 말해요. 이거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그렇지, 그거야. 남자는 많아요. 자, 그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어때요, 그러면? He talked 한 다음에 he had loved me. 이렇게 말하면 말을 한 게 언제예요? 과거에 말을 한 거죠. 과거에 말했는데 그 과거보다도 이전에 사랑했었던 것처럼 과거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됐죠?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요거로 끝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울게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얘는 오히려 사실은 IWC나 as if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와도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요. 그런데 네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without이거든요. 얘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without이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예요? without은 품사가 전치사예요. 그럼 우리 전치사 뒤에 뭘 써야 되죠? 명사를 써야 돼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 즉 시제니까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제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without은 전치사라고요. 지금 명사밖에 안 나올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without이라는 표현만으로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얘만으로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고요. 가정법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도 당연히 알 수 없어요. 가정법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해됩니까? 그럼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without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너희가 함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이 뒤에다가 without 블라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지우야 이런 예문 있죠. 봐봐. without him 아니 이 힘이 이제 형제 그래 동생. 지금 동생 이름 뭐예요? 건우요. 건우. 오케이? 설마 약자가? 아니, 자, without him. 그가 없이, 봐봐. without him 이라고 쓴 다음에, 그녀가 went there. 이렇게 써버리면, 걔 없이 그냥 혼자 갔어. 이건 거예요. 얘는 그냥 직설법 문장인 거라고.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문장을 쓴 거라고요, 그냥.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헌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without 명사를 쓴 다음에 여기에 콤마 찍고 주어 쓴 다음에 여기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라는 형태가 있으면 이거는 가정법으로 쓴 거구나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without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썼는지 아니면 have pp라는 형태를 썼는지에 따라서 얘를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할지 그건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이거 다시 써줄게요. 지울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without 한 다음에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without his help. without his help. 이렇게요. 한 다음에 뒤에 문장을 보니까 I would fail the exam.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without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쟤는 뭐 있었죠? 뭐뭐가 없다면 withou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쵸? 그런 게 있었죠. 얘는 뭐 있었어요? buffer. buffer. 근데 buffer라는 표현도 전치사예요. 뒤에는 명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얘는. 그런데 얘는 한 번 더 얘를 또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하나 더는 사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게 먼저 나오고 도치가 되는 게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 먼저. 그렇죠. if에 어디서요? 그렇죠. 사실 이게 중3 때 커리큘럼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영어 학원이 교과서 커리큘럼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교과서 커리큘럼 상으로는 중3 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if we wanna for 이렇게 씁니다.
if it were not for예요. were입니다. were. 오케이? 근데 예린이가 말한 것처럼 얘를 한 번 더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얘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if가 사라지면서 주어 동사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주어 동사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도치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without 가정법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야. 가정법이라는 것에서는 조건절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되는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이해됩니까? 꼭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도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법에서는. 됐죠?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if it were not for나 were it not for 같은 표현 있잖아. 이거를 되도록이면 그냥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째로 마치 한 단어처럼 외웠으면 좋겠어요. 봐봐. 지우야, 어디에 관심이 있다. B. 그거 봐. 그냥 외웠잖아, 그냥. 마치 한 단어처럼 그냥 외웠잖아요. 어디에 만족하다. B. 그렇죠. satisfied with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한 단어처럼 외워놨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처럼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지려면 자꾸 말해야 돼. if you wanna for, were it not for. if you wanna for, were it not for. 그러니까 자꾸만 입으로 말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보여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얘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if it were not for 이란 형태가 된 거잖아. 그럼 얘는 문장 한 번 더 써볼게. 어떻게 쓸 수 있냐? without 이란 형태를 쓴 다음에 without herself. 여기까지 똑같죠? 똑같은데 뒤를 보니까 I would have failed the exam.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해석이 달라지죠. 만약에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시험에 실패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have pp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without은 마찬가지로 but for 이라는 형태로 한번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꾼다?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렇게 바꾸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if it had not been for.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되겠죠. 그 도치가 되는 것이 뭐야? had it not been for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거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오케이? 자꾸만 입으로 계속해서 해보셔야 돼요. if you wanna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그러니까 had it not been for 라는 표현이 한 단어처럼 보여야 돼요. 한 단어처럼.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가 이 문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쓰면 되겠네, 도치도 되는 거네, 저 가정법이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잘 봐봐. 한 지문 속에서 어떤 지문 속에서 막 글이 나오다가 갑자기 had it not been for 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게 해석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had it not been for니까. 오케이? 의문문인가? 왜 헤드가 앞에 튀어나왔어? 이런 식의 생각이 먼저 든다고요. 즉각적으로 떠오르기 힘들어요. 그러니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이게 한 단어처럼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그 단어,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한 단어처럼 기억하시라. 그게 중요하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가정법은 다음. 물론 원래는 가정법이라는 것에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한 2시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쭉 예문까지 다 쓰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부 자체에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뭐 직설법으로 변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 개념 정도는. 자, 포인트를 다시 잡을게요. 첫 번째, 공식을 반드시 외우세요.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언제적 이야기냐,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높은 거 혼합과정.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다. 사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그림,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라. 됐죠? 이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f you wanna for, were it not for. if you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화를 낼 것까지야. 자, 실제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 자체가 연결사니까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이제 가정법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 1번 잘 보세요. 1번 보기를 딱 보자마자 듀어링을 쓸 것이냐 while을 쓸 것이냐 이렇게 나왔잖아. 정답이 뭐야? 민주 정답 뭘 쓸 거예요? 여기다 듀어링 쓸 거예요? while 쓸 거예요? 네, 너요. 뭐 쓸 거야? 앞에 거 쓸 거예요? 뒤에 거 쓸 거예요? 앞에 거?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그냥 뒤에 being whitened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오니까 during이라고 한 전치사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잘 생각해봐. 동사 원형의 ing,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나왔었는데 동사 원형의 ing는 무조건 동명사입니까? 아니죠. 뭐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분사. 그죠? 현재 분사로서의 가능성도 있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during 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면 이 ing는 뭡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동명사가 되는 순간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해석은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맞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썼는데 그 뒤에 동사 원형에 ing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건 뭐예요? while은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없잖아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 ing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분사 구문.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분사 구문이 되는 순간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이라는 해석이 되죠. 됐습니까? 문장 볼게요. This raw material 이 원재료가 is pressed onto frame 프레임 위에서 이렇게 압축됩니다. And sun-dried 태양빛에 말려지죠. Being whitened 표백되어진다라는 것 동안이에요. 표백되는 동안이에요. 표백이 되는 동안에 말려집니다. 이렇게 가 있죠. 됐습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뭐가 맞다? 당연히 while이 맞다. 그럼 봐봐. 아니 이런 식으로 골통 먹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예문을 왜 넣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동사원형의 ing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동명사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이 얘기는 수일치랑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동명사인가? 아니면 현재 분사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while입니다. 자, 뒤에 거 봅시다. 뒤에 거는요. because of 쓸 거니, because 쓸 거니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니? 동사의 개수 세보면 되겠죠? study helps us develop. 동사가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동사 두 개네. 그러니까 접속사 because를 쓰면 되는 겁니까? because를 써야 돼요? because of를 써야 돼요? because of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없는데요? 그렇지. 더 명사 쓸게요. 명사죠. it이 명사예요. help가 동사죠. 우리 명사, 동사일 때는 뭐가 숨어있다? 여기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숨어 있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접속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because of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항상 문장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문장 전체를 하나 더 해볼게. 대시냐 위치냐. 야, 이건 우리 되게 많이 했다. 그치?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자, 머릿속에 하나만 떠올립시다. which what?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which what? 그렇죠. 무조건 빠지명사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대시냐 위치냐 했는데 일단 대시냐 위치냐가 나오는 순간에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뒷문장 봐야 되죠. 뒷문장을 봤더니 빠진 명사가 없어. 그럼 정답은 대시죠. 접속사니까. 뒤쪽을 봤더니 빠진 명사가 있어. 그러면 고민하자고요. 그때 가서. 됐죠? 이거 먼저 확인합시다. 보니까 Psychologist John Gottman has shown blah blah couples in successful long-term relationships experience a 5-to-1 ratio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죠.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것은 없죠. 그럼 뭘 써야 돼? 당연히 대시죠.
빠진 건 없으니까요. 한 번에. 됐죠? 다음 갈게요. 4번으로. 자, 4번 보세요. 4번을 보니까, 아이고. 4번. I wish 한 다음에 would get이냐, had got 이냐,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그 I wish 가정법? 이거 말하는 거네요. I wish 가정법. 그죠? I wish 가정법에서, would get 이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를 쓸 것이냐, had got 이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것이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다 밑줄칠까요? 여기 밑줄치세요. In the last English contest. 여기에 밑줄치세요. 언제적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난 영어 대회죠. 지난 영어 대회. 그치? 옛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had got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됐죠? 5번 별표 치세요. 5번 별표 치세요.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자주 나와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런 형태 자주 나오는데 얘를 보면 댐을 쓸 것이냐 whom을 쓸 것이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뭐죠? 댐은 대명사예요. whom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공통점이 필요해요? 차이점이 필요해요? 차이점이 필요하죠.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동사의 개수만 세보면 되겠네요. When I think of the kindest people I know, auto blank are and the habit of dishing out compliments.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속사. 수호야, 정차려, 정차려. 너 지금 외계인 보고 있어? 이거. 수호 여기 지금 동사 3개잖아. 접속사 몇 개 필요하니? 네. 어디 있어? when. 그렇죠. when.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 또 다른 접속사가 있으면 정답은 댐이 되고요. 또 다른 접속사가 없으면 정답은 whom이 되겠죠. 그죠? 또 다른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그렇지. people, I, know죠. 여기에 that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거였죠. 그럼 동사가 3개, 접사가 2개. 딱 되죠. 추가적인 접속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정답 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6번은 여기 밑줄 하나. It is time. 밑줄 치세요. It is time. It is time. 밑줄 치세요. It is time. 자, 이런 거죠. 소야, 이거 지금 필기할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필기할 시간이야? 라고 말한 건 무슨 뜻이에요? 싸우자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필기할 시간이야. 넌 지금 안 하고 있으니.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순간의 것과 반대로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it is time이 가정법이에요. 오케이? it is time이란 표현 자체가 가정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정법이에요. it is time이 뭐뭐 할 시간이다 이건데 이거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it is time. 근데 우리가 약간 변형해서 it is high time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it is time 한 다음에 이게 가정법이라고요. 근데 가정법 과거예요. 왜냐면 지금 해야 돼 이렇게 말했으니까. 가정법 과거인데 잠깐만 과거라고? 그러니까 뒤에다 뭘 쓸 수 있어요? it is time that 한 다음에 가정법 과거예요. 그럼 뭘 쓸 수 있다? 주어 다음에 주어 쓰고 나서 should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런데 너희가 이 문장을 보면서 저것이 가정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너희는 저 문장을 보면서 뭐뭐 해야만 하는 시간이구나. 그냥 should의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나왔구나를 생각하지. 과거형 조동사 뒤에다 동사의 원형을 썼으니까 가정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야, 우리가 좀 독서를 좀 해야 될 때예요. It is time that we should read many books. 이건 진짜예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 뭘 낼 거예요, 여기서? should를 낼 거야? 뭘 낼 거야?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얘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t is time. 한 다음에 우리가 독서할 시간입니다. For us. 의미상조. For us to read many book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도 보면서 너희가 저것이 가정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주어, 가주어, 의미상주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가정법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얘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It is time 한 다음에 that 하필은 read를 써가지고 이게 시제 표현이 딴 걸로 할게. 티가 안 나서 미안해. 일기를 쓴다고 합시다. Keep a diary. 일기도 쓰세요. 예문으로 사심을 말하는. 자, should keep a diary. 근데 it is time 한 다음에 that we 하고 나서 여기다가 kept를 쓴다고요. kept a diary. 이렇게 문장을 말하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물어본다는 겁니까? 저 kept 부분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이 표현이 맞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 kept라고 쓴 것이 맞니?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it is time 이란 표현을 딱 보자마자 이게 가정법이군. 이걸 알면, 이걸 눈치챌 수 있으면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 쓰는 거지.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지. 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it is time이 가정법인 것을 모르면 이거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 it is time이란 표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더라. 됐니? 그래서 it is time the police got tough. 경찰이 조금 거칠어져야 될 때입니다. 오케이? 우리 촉법소년들한테요. 그죠? 오케이? 법을 어긴 어린 애들한테 좀 이렇게 그래야죠. 그죠? 자, 여보세요. Which what? Which what? We study science. 됐어요? 빠진 거 없죠? 아주 간단하죠. 오케이? Which what만 기억하면 돼. 다음 예를 볼까요? 얘 보면 일단 봤는데 빠진 명사가 없어. 그러면 대십니다. 근데 우린 모두 눈이 있잖아? 심즈부터 나왔어요. 당연히. 뒤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 이쪽에 동사가 있죠? 됐죠? 빠진 명사가 있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죠? 근데 일단 뭘 써야 돼요? which만 가능하죠. that은 안 돼요. 왜요? 여기다 하나만 필기 할까요? 관계 대명사 that. 관계 대명사 that. 관계 대명사 that은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되는 거 2개, 안 되는 거 2개. 되는 거 2개, 안 되는 거 2개. 무슨 소리냐? 되는 거 2개. 첫 번째 서수. 두 번째 최상급. 서수와 최상급은 돼요. 오히려 서수나 선행사 자리에 서수나 최상급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2개. 뭐? 컴마와 전치사.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컴마 찍으면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잘 기억하세요. 잘 생각해봐. 이거 뒤쪽에 문제 나올 겁니다. that 앞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전치사가 아니라. 그냥 접속사 that이 아니라. 알겠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뒤쪽에 문제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됐죠? 이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외워뒀으면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What is not for, had not been for. What is not for, had not been for. 그럼 어디에다가 밑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쭉 따라가서 여기 could hardly have beaten. 여기에다 밑주시면 되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당연히 had not been for. 간단하죠. 다음 갈까요? 10번으로. 10번 가보니까 10번은 여기 잘 봐봐. A policeman who was on the beach said that if cloth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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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는데 if를 쓴 다음에 여기 if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모습을 쓸 거니 밑줄 어디에 칠까요? 여기다 밑줄 주세요.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그럼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거죠. 정답은 뭐가 됩니까? hadn't. 간단하죠. 잠깐만 여기 뭐냐? 여기 뭐냐면 너 왜 우리 엄마처럼 말하고 그래?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가 보시면 슬퍼하시겠네요. 자, 우리 엄마처럼 말하지 마! 이런 거잖아. were. 가정법이니까요. as if 가정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were 이란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런 뒤에 보니까 after he heard the sound, he did not turn and he strode on as if he blank noth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잠깐 봐봐. 여기서 마찬가지로 as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죠. 가정법. 됐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이에요? 듣지 못했었던 것처럼이에요?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그 소리를 들은 이후에. 그죠? 여기서 들은 것이 과거다 라고 나왔죠. 과거다 라고 나왔으니까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겠죠. 저 앞에 과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had heard 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됐습니까? 다시 사건의 시점이죠. 언제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만 찾으시면 된다. 13번 볼게요. 13번도 보면 13번에 별표 하나만 칠까요? 13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이거 가정법 문제인 거 보이시죠? 가정법 문제인 거 보이실 텐데 지금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어떤 단어? 그렇지. now 라는 단어가 보이죠. now.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야? 혼합과정인 거죠. 그 전에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 텐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선택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혼합과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게 혼합과정입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14번은 if냐 대시냐. 이 보기 우리 봤었죠? 했었죠? if 쓸래 됐을래? 일단 뒷문장을 봤는데 빠진 명사가 있어. 그건 정답 뭐 씁니까? that을 써야겠죠. 관계대명사일 테니까. 뒤쪽을 봤는데 빠진 명사가 없어요. 그럼 뭘 따져야 돼요? 의미가 있으면 if, 의미가 없으면 that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문장 가볼게. There is little doubt. Early people passed family beliefs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telling stories. 이렇게 나왔죠? 묶어주시면 여기서 early people 얘네가 family beliefs 가훈 같은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빠진 것은 없어요. 빠진 것은 없는데, 이 doubt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러한 의심이잖아. 이러한 의심. 동격절이 돼야 되는 거죠. 의미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되셨죠? 다음, 15번입니다. Which what? 뒤에 보니까 the Sumerians in Mesopotamia began keeping record. 빠진 거 있다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당연히 뭐 when. 됐죠? 너무 간단합니다. 다음 16번으로 갈게요. 자, 16, 17, 18, 19까지 한 번에 가죠. 16번에 별표 하나만 칠까요? 16번에 별표 하나 쳐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16번 보기 잘 보세요. 16번 보기를 잘 보세요. 보기 잘 봐봐. 우리가 평소에 보던 보기랑 뭔가 달라요. 맞아요? 잘 못 느끼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16번 보기가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만나던 보기는 어떻게 많이 나왔었냐? 야, 너 여기다가 which라는 형태를 쓸 거야? 아니면 where? 이라는 형태를 쓸 거야? 보통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맞죠? 하나는 관계대명사, 하나는 관계부사. 문제 푸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하죠. 어떤 거? 뒤쪽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어? 빠진 명사 없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 이 공식 이게 알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공식을 잘 모르시면 지금 외워두세요. 관계부사라는 거 있잖아요. 관계부사라는 녀석의 공식은 얘의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거든요. 접속사랑 부사랑 합쳐진 게 관계부사예요. 그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의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걸 한번 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니까 관계대명사 공식이 뭐라고요? 관계대명사의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거든요. 이걸 약간 셔플링을 해볼까요? 막 이렇게 섞어볼게. 섞어보면 접속사, 전치사, 명사. 질문 다시 할게요. 전치사랑 명사랑 합치면 뭐가 돼요?
전치사랑 명사 합치면 얘가 부사가 되죠. in the morning 이런 거 있잖아. in the morning 부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결국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네요. 괜찮을까요? 그죠? 그럼 결국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다? 얘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랑 부사랑 합쳤다. 와 동시에 또 하나의 공식은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를 합쳤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위치를 쓸 거니 where 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야 너 아니면 위치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이니치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니치라는 형태를 보면서 아 이것은 그냥 where과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뒤쪽을 보고 빠지명사가 있으면 빠지명사 없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보기예요. 이런 보기들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푸는 방법도 일관되게 똑같고요. 근데 지금 뭐냐? 지금은 이상하죠. 보기를 보세요. 보기 되게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where 이라는 형태는 관계 부사라고 칩시다. 근데 for which라고 말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잖아. 그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관계 부사라면서요. 그럼 기본적으로 둘 다 문법적인 성질이 동일하죠. 그잖아.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냐? 이거를 다 쪼개보는 거야. 어떻게 쪼개보냐면 for which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 They paid 1 million won for a month for the room.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이 문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 방에 대해서 한 달에 1 million won, 100만 원을 지불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장이 되고요. 만약에 where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they paid 1 million won a month there. 그곳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 방이죠. 놀라운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면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인 거야? 노름판이에요? 이상하잖아. 그죠? 그 100만 원을 쓰는 방이 아니라 100만 원을 지불하는 방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 방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불한다. 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당연히 for which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너희가 이런 식의 보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문장이 무엇이었냐? 원래 문장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문장을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 된다. 사실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연습을 했던 이유가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쪼개보시고 분해해보시고 하면 원래 문장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17번은 별표 하나 칠게요. 17번은 문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서 되게 쉬워. 딱 이렇게 하세요. 잘 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what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자,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 지연아, 혹시 what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what이란 단어. 그죠? wh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what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정체가? 아, 물론 영어예요. what은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요? 네. 이름이 있어요. 뭐 없는 걸 물어보진 않아요. 자, 봐봐. what을 봤을 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야, 이 what이 의문사 what이냐?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what에다 밑줄 치고 같은 거 골라봐. 다른 거 골라봐. 요 따위 문제를 내거든요. 그런 문제는 너희가 살아생전에 다시 한번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아무것도 없고요. 문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what은 그냥 관계대명사로 외우세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줄게. 관계대명사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하세요. 관계대명사 what은 첫 번째 뒤에 명사가 하나 없어야 되죠. 그죠? 왜요? 관계대명사니까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도 명사가 없어야 돼요. 왜요? 선행사를 포함했으니까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그래서 멈추지 마시라고. 반드시 앞에 명사가 없다라고 한 다음에 꼭 필히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된다를 확인하세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된다.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자기 자신이 명사다. 자기 자신이 명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외웠던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죠. that, what. 이 what이 이 녀석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이걸 외우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잠깐만. 의문사 안에 뭐가 있어요? 의문사 안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죠. 여기에도 what이 들어있어요. 근데 what을 따로 뺐다고요. 오케이?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서 that, what, 이 what이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what은 명사절입니다. 이걸 꼭 확인하세요. 반드시 뒤에, 앞에, 자기 자신. what은 항상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체 다음에 위치를 쓸 거냐, 전체 다음에 what을 쓸 거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플러스 위치는 얘예요. 오케이? 그러니 하나로 묶어서 보세요.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관계 부사가 돼요.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니까. 근데 what은요, what은 따로 떼어서 따로 보세요. 왜요? what은 명사라니까. 명사니까 얘는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what은 뭐가 됩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 문제를 못 풀 사람은 없죠. 됐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요? 빠진 명사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뒷문장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뭘 말했는데요? 무엇을 말했는지가 나오지 않죠. 빠진 명사가 여기에 있어요. what이 되겠죠. 됐죠? 자, if that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뒤쪽을 봤더니 빠진 명사 있어? 빠진 명사 없어? 고민. 됐죠? 일단 뒷문장부터 봅시다. I wanted to see all step had arrived. All the step had arrived. 모든 스텝들이 도착했다.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죠. 빠진 게 없으니까 의미가 있으면 여기. 의미가 없으면 여기. 됐습니까? 그럼 봤을 때 모든 스텝 멤버가 도착했다를 알고 싶어요? 도착했다를 알고 싶어요? 뭘 알겠다는 게 도착했는데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다. 의미가 필요하죠. 그럼 뭘 써야 돼? 이렇게, 어이구, 이런 바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which what? which what? 오케이? 빠진 명사 있어요? 빠진 명사 없어요? 여기. 됐어?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필기하고 요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잘 봐봐. 여기 설명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가 있어요. 물론 이 앞엔 주어 동사가 있다고 치고요. 앞에 주어 동사 있는 상태에서 이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동사부터 튀어나왔어. 이 빈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이 빈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다시 이 앞에 주어 동사 있어요. 근데 여기 동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누구 자리예요? 누구? 그렇죠. 우린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자, 다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함과 동시에 동사의 왼쪽에 명사가 하나 비어있죠. 접속사랑 명사랑 합친 거죠.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이 자리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빈칸, 그런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왔어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이 빈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성현? 이거 누구 자리? 어머나?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자리죠. 다시 여기 동사 있고 동사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우리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되죠. 이 자리 목적어가 비었잖아요. 명사. 그 명사를 합치는 거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뭘 씁니까?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볼게. 너희 여기다 쓰시면 돼요. 너희 필기 여기다 하세요. 잘 안 보일까봐 위에다 쓸게. 잘 봐, 얘들아. 근데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다 필기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앞에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빈칸이 나왔고요. 여기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질문을 할게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지우,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질문 좀 다시 해볼게요, 지우야.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관계 부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네? 관계 부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 동사가 자동사라면 뒤쪽에 빠진 명사가 없죠. 그러니 관계 부사가 들어가면 돼요. 괜찮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빠졌으니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돼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민정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민정 다시 질문할게요, 민정아. 그럼 여기서 얘가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인지를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봐보세요. 민정이가 말하기에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앞엔 주어 동사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떡하죠? 내가 나쁜 놈은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동사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정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자동사면 관계 부사를 쓰고요. 제가 타동사면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 동사를 딱 보자마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들까요? 그 판단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원어민들은 딱 보자마자 알겠죠. 지들 말인데 모르겠어. 모르면 바보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sell이란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어요. 자동사로는 팔리다란 뜻이고요. 타동사는 뭐뭇을 판매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은 딱 한 가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가 넣어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다 넣어 봤는데 말이 돼. 그럼 빠진 명사 있었던 거예요. 맞니? 근데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넣어 봤더니 말이 안 돼. 그럼 빠진 명사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됐니? 민정 됐어요? 봐봐, 민정아. 그럼 어디가 관계 대명사고 어디가 관계 부사예요? 얘를 넣어보면 그 책이 상점을 판매해요? 이건 좀 이상하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빠진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사람? 관계 부사를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명사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그 상점이 그 책을 판매하죠. 이건 말이 돼요. 그럼 빠진 명사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관계 대명사 위치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꼭 이 문장은 아니더라도 너희가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뭐 특히나 동사부터 시작하는 주격관계대명사를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왔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희가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요.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 주어 동사로 나왔을 경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this is 동사가 있고요. 이 뒤에 보니까 have desired 동사가 있죠.
동사가 두 개라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면 which를 쓸 것이고요. 빠진 명사가 없다면 where를 쓸 거예요. 맞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visit를 보시면 되죠. visit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사전 뒤져보세요. 둘 다 있습니다. visit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place를 넣어보시면 되죠. visit the place. 말이 되죠. 말이 되니까 빠진 명사가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뭘 써라? 당연히 which를 써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요 풀이, 특히나 요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애들 있잖아요. 특히나 여기 17번, 16번, 17번, 16, 17, 그리고 19. 요 세 개는, 요것도 사실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요 세 개에 대한 풀이 방법은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뭐 지금 당장 문법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거는 꼭 다시 숙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과제는 9번째 날? 9번째 날이란다. 미안해요. 6번째 날인가요? 네. 그죠? 6번째 날. 그 뒤에 4문제랑 6번째 날이에요. 5번째 날에 4문제. 오케이? 6번째 날의 전체. 오케이? 이거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괜찮아요. 됐죠? 여기까지.